132번 볼게요. 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자, 포물선 y제곱은 2x 여기에 타원 16분의 x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y제곱이 1 얘네 둘의 교점을 우리가 P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P라고 하자. P에서 두 곡선의 근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수 K가 얼마야? 라고 물었죠. 접점으로 가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그림상으로 보면 어려울 수 있겠는데 2분의 1 y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한 놈이랑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는데 원이 그렇죠? 만약에 여기면 여기서의 이 접선이랑 여기서의 이 접선이 수직이다 이런 형태인 것 같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x1, y1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거죠. y1, y는 x 더하기 x1 이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은 16분의 x1, x k 제곱분의 y1, y는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괜찮아? 너무 더워? 힘들만해? 너무 안 시원해지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요?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야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얘를 y는 y1분의 x 더하기 y1분의 x1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는 좀 뭐 더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k제곱분의 y1, y는 하고 한번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16분의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y는 이쪽으로 넘길까요?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1학년 때 배웠었던 a1x, b1y는 c1이랑 a2x 플러스 b2y는 c2에서 수직이면 a1, a2 더하기 b1, b2가 0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하던 거니까 그냥 할게요. 자, 얘가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 y1이 밑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16의 y1분의 k제곱의 x1, x하고 y1분의 k제곱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랑 여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곱하면 y1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6의 y1분의 k 수는 뭐죠 저거? 그냥 k 제곱이죠? 미안 잘못 적었지? k 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없애고 x1까지 들어가요. 땡큐. 네, x1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k제곱이 이렇게 되죠. x1분의 16의 y1의 제곱 형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아니면 이쪽에 남겨놔도 돼요. x1의 k제곱이 16의 y1의 제곱 형태 이렇게 잡아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접점이라는 게 다 2위에 있기 때문에 y1의 제곱이 2의 x1이고 16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y1의 제곱도 1이잖아요. 저거를 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거 쓰면 되겠다. y1의 제곱이 자 y1의 제곱이 넘기면 16분의 k제곱의 x1이 되죠. 저기에 y1의 제곱이 2의 x1이랑 같게 되는 거니까 될까요? 그래서 k제곱이 3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k 구할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133번.
그러니까 보통 접점을 통해서 그 접선을 구하는 케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잘 안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저걸 한 번씩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K,3에서 타원 2에 Y제곱은 6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거기 K제곱은 3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까요? 기울기가 M이야. M인 자, 이걸 바꿔야겠죠? 어떻게 되냐면 3분의 X제곱 플러스 6분의 Y제곱은 1형체로 바꿔요. 공식 외우셨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Y는 MX 뿔마루트 A제곱에 3의 M제곱 플러스 6형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괜찮았어요. 근데 얘가 어디 지나가요? 얘를 지나가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긋고 하나는 이렇게 수직이 돼요. 비슷하게 이렇게 그었더니 얘가 직각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 접선이 요거니까 얘가 K,3이라면 이 위에 있겠죠. 얘가 괜찮아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대입을 합시다. 3은 더럽네. KM 얼마 루트 3M 제곱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넘기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얘를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면 K제곱에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KM 플러스 9가 3M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여기서 K제곱이 왜 3이 아니다라고 중요하냐면 얘랑 얘가 지워질 수 있는데 그건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지워지면 뭐라고 했지? 이게 있다 했지.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다. 기억나세요?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에 좀 넘길게요. 그럼 K제곱 빼기 3의 M제곱 마이너스 6KM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자, 질문. 여기에 두 분이 나오겠죠? 뭐요? M1, M2.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M1, 얘는 기울기가 M2다라는 얘기죠. 직각이 되면서요. 그러면 M1 곱하기 M2가 자, 근각역의 관계에서 요거죠? 맞아요? 네, K제곱 빼기 3분의 3이죠. 근데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죠. 네? K는 0이야? 그러네. 네. K는 0. 그래서 여기 얘가 중요합니다. K제곱이 3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얘들아 똑같은 문제 니네 예전에 본 적 있다? 어디서 봤게? 1학년 때 원방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타원이 아니라 원이고 밖에서 보는 게 수직인 거 접선구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56번으로 갈까요? 맨 뒤구나. 보죠? 아우, 너무 늦게 잤구나. 자, 그림과 같이 쌍곡선, 아니다. 이건 위에 거지.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의 X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A분의 BX겠죠? A랑 B랑 양수로 처음에 잡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가 2B다라는 거 하나 구해놓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얘기로 갈까요? 뭐 바꾸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Y는 이 쌍곡선이 Y는 1번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쌍곡선이 있는 점 P에서의 접선과
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간 그림으로 보면 약간 얘가 점근선이 약간 눕죠 이렇게. 그럼 분명히 마야 하나 더 읽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가 2분의 1 x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약간 쌍곡선에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게 1이니까 한쪽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야지만 접선이 1이 되겠냐. 뭐 아무튼 x는 y는 1이군요. 그럼 저쪽에 그려야겠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디를 그려야 접선이 수직이게 되냐? 답을 먼저 정하고 가자. 요렇게 되는 녀석이랑, 이거 잘못 그렸다. 요렇게 되는 녀석이 두 개가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그죠? 되는데, 직각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만나는 이 두 점이 y는 1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다. 이런 얘기죠. 얘가 y는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됐지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식을 좀 바꿀게요. 여기 잘 넣어서 계산하기는 이게 편하니까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되고요. 좌표를 좀 잡아볼까요? 접점 하나 잡아보겠다는 얘기지. 여기랑 여기를. 뭐 어차피 뿔마로 나올 테니까. 그럼 할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y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넣으세요. 참 얘기 이해했죠?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가 1을 넣고 양변에다가 4b제곱을 곱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4b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x제곱이 4b제곱 플러스 4가 됐죠. 더럽네. 그럼 x가 뿔마 2의 루트 b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의 좌표가 이게 되는 겁니다. 2 루트 b제곱 플러스 1,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q는 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루트 b제곱 플러스 1, 1 이렇게. 되게 별론데? 엄청 별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걸로 구한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y는 그냥 해.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 그러니까 4b 아니 맞죠?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푸자. 4b 제곱분의 저게 들어가서 2의 루트 b제곱 플러스 1하고 x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앉죠? 그 다음에 빼기 b제곱분의 1이니까 y가 되고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4b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루트 b제곱 플러스 1에 x 하시고 x를 이쪽에 적을까? x 여기도 x 이렇게 빼기 b제곱분의 y는 1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얘는 수직이라며. 그럼 편하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랑 여기랑 곱하고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1 되는 걸로 계산합시다. 0 되는 걸로 계산합시다. 자, 얘네 둘이 곱하면 일단은 이거 나눌 거야? 아니야? 상관없으니까 여기 나누고 여기 2 여기 나누고 여기 2 해서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죠. b제곱을 곱하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고놈이나 고놈이 비슷하니까 어차피 사라지는 거니까요. 자, 둘이 곱하면 4b의 4제곱분의 위에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더하기 얘네들 곱할 거니까 b의 4제곱분의 1이 0이 되는 이렇게 있어야 되죠. 괜찮으세요?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이거예요. a1x b1 y는 c1이랑 a2x b2 y는 c2에서 얘네들이 수직이면 a1 a2 b1 b2가 0이다. 이거 사용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둘이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 살았어요. 여기 마이너스 있어서 그렇죠? 양변에다가 4b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가 0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제곱이 네 3이 되네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구하는 거야?
A제곱, B제곱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럼 A제곱은 4B제곱이니까 12 이렇게 됩니다. 더하시면 생각보다 1학년 때 거 많이 쓰죠. 직방이라던가 뭐 원방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98번 봅시다. 얘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접근만 잘하면 괜찮긴 한데 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쌍곡선 요게 있는데 이게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P가 4,K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요. S가 밑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겁니다. 삼각형에 QOR이 있고요. QOR이 있고요. 넓이가 A1, 삼각형에 PRS의 넓이가 A2면 이 넓이의 B가 9대 4일 때에 추측의 길이라는 건 네, 뭔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림을 엄청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몰라. 이쪽은 대충 그리고. 요시 너무 작다. 몰라. 그냥 그릴게요. 자, 여기가 P. 그래서 여기가 Q, 여기가 R.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밑으로 수선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S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9대4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쌍곡선이 요거네요. A제곱에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K의 좌표가 4,K입니다. 얘가 4,0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은 집어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할까요? 요 녀석이 요점을 지나는 거니까 A제곱분의 4X 빼기 B제곱분의 KY는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X좌표, Y좌표는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하기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짠, X좌편 그러니까 Q좌표가 이렇게 되죠. 왜? 얘가 없어. 나누면 얘가 4분의 A제곱, 0 이렇게 됩니다. R좌표는요. 여기가 없어.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음수죠. 그래서 여기가 0, 마이너스 K분의 B제곱 형태가 되죠. 잘 구했니? 그러면은 삼각형 그냥 A2라고 A1이라고 할까요? A1 여기가 A1이죠? A1은 그냥 길이로 가는 거예요. K의 양수니까 길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4분의 A제곱에 K분의 B제곱 형태가 되죠. 그럼 A2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길이가 얼마예요? K죠. 높이가 뭐예요? 4예요. 얘가 더 쉬워요. A2가. 괜찮아요? 네. A2는 2분의 1에다가 K, 4 해봐 2K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랑 얘의 비율을 계산할 거니까 써볼까요? 여기는 8K분의 A제곱 B제곱 대 그 다음에 2K가 이게 9대 4랍니다. 9대 4 맞죠?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시다. 약분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K분의 A제곱 B제곱이 18K가 되고요.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36의 K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야죠. 못 빼먹었냐 우리? 그치? 얘가 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제곱분의 16 빼기 B제곱분의 K제곱은 1이다라는 거랑 얘랑을 연립하겠습니다. 어떻게 연립하면 좀 편하냐?
우리 구하는 게 K야? 주축의 길이니까 A만 구하자. A만. 그래서 B제곱을, 얘를 넘겨서, 아니다. K를 없애자. K제곱을 36분의 A제곱 B제곱으로 넣읍시다. 여기다가. 여기다 냅시다. 공부하러 온 거지? 일로. 일로 못해. 옆에 써있잖아. 그렇게 설명해줬는데. 자, 끊겨서 미안. 요걸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A제곱분의 16 빼기. 얘가 여기 들어가면 B제곱이 사라지고요. 그쵸? 밑에가 36분의 A제곱이 되죠? 맞아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A제곱 구하실 수 있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차피 주축이니까 2에 구하면 됩니다. 어렵죠? 생각하는 게 어려운데 봐봐. 아까 에이 지웠네. 여기 지웠네. 아무튼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얘가 이 위에 있다는 이걸 못 쓰면 계속 틀려요, 문제가.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건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게 꼭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까먹으면 안 돼. 그게 실말이야. 그럼 질문이 끝난 것 같고, 시간 오케이. 자, 공간 도형을 합시다. 저번에 자기 이름 써놓은 거 줄게요. 서연이 거. 누가 이름 안 쓰는 사람 같구나. 기욱. 이름 안 썼어? 혹시? 있다, 여기 있다. 너 못 받았지? 일단 이거 보고. 받으셨죠? 답지를 좀 이따가 다시 같이 드릴게요. 내가 재준이 걸 잠깐 봐야겠고. 자, 공간 도형 합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거기 앞에 살짝 했어요. 그죠? 어디까지 했냐면 84페이지까지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끝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앞부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읽고 지나갈게요. 그 혹시 그림도 풀었니? 한 사람 있어요? 껌내진 않는데 아예? 응? 써보라고 해서 안 풀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원래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어디서 놀았다? 평면에서 놀았어요. 물론 공간도형도 하긴 했지만 그 공간도형을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하거나 뭐 좌표로 하거나 이런 건 안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으로 넘어가서 차원이 하나 더 올라간 상황에서 자, 첫 번째 80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평면도형의 기본 성질에서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랑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점선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은 다음과 같다. 1번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평면은 지나는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얘기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 평면 위에 있다. 한 점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이걸 교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에 평면의 결정조건 4개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면 평면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면 평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점을 지나는 두 직선. 네, 거기도 점 3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점 3개만 만들 수 있으면 다 평면이 만들어져요. 자, 평행한 두 직선도 점 3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많이 읽어보고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81페이지로 갑시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평면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평면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짠, 짠,
한 점에서 만나? 아니면 평행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뭐가 들어갔다 했죠? 이거. 뭐라고요? 올미치라고 합니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세 번째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풀었고요. 넘어갈게요. 자, 잘 봐.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면에서요, 뭘 했냐면, 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었죠.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본 걸 보면, 뭐 점이랑 직선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요? 평면을 결정한다. 라는 게 있었죠. 그럼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서 우리가 뭐 했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방금.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차원이 뭐겠어요? 이게 평면이 2차예요. 1차와 1차, 1차와 1차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간에 와서는요. 다음 페이지 뭐라고 써있어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랑 평면이랑 이렇게 1차와 2차의 위치 관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6. 거기 보시면 네. 평면 위에 직선이 이렇게 포함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평면이 있으면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위에 평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 그럼? 공간에서. 평면과 평면이죠. 2차, 2차. 이렇게. 차원이 하나씩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가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였죠? 괜찮아요? 그럼 공간에서도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하나는 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또는 네, 두 평면이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평행하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필수 예제는 저번 시간에 풀었으니까 한번 안 푼 사람들은 확인해 보시고 이번까지는 풀만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숙제가 되겠죠. 그때는 숙제가 아니었지만 자, 그리고 직선과 평면의 평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라고요?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고 많이 눈으로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극복을 하느냐 그것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방심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예전에도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겠어? 왜 나한테는 뭐 로봇을 뭐 블록 같은 걸 안 갖고 얘기했어? 부모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주신 걸 감사해야지. 안 준 걸 원망하는 건 안 됩니다. 자, 85페이지 보죠. 직선과 평면의 평행입니다.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는 진짜 많이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림 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외운다라기보단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 문과적인 성향이 있긴 한데 이게 절대 문과적일 수가 없는 기하기 때문에 자, 1번 직선L과 평면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입니다.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전매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할만하거든요. 자, 봐요.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평행한 녀석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죠. 얘랑 평행하냐. 안 만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림상으로 평행하는 거예요. 이게 쭉 내려가는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포함하는 애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평면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직선 이게 L이고요. 이게 알파인데 L을 포함하는 베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베타와 알파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 뭐라고요? M이라고 있죠. 그럼 이 녀석이랑 얘네 둘은 당연히 평행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책에도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뭘로 나오냐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이해를 뭐 적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명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조금씩 꼽니다. 그래서 내가 어서 많이 보던 글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무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걔는 틀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려면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발리도 거의 명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그 생기는 두 교선에 각각 L이랑 M이라고 하면 두 직선 LM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보다는 거기 그림이 좀 더 확실하긴 해요. 네, 이런 그림이 잘 못 그려요. 자, 평행한 두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예요. 얘는 좀 평행합니다. 안 만나겠죠? 그럼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다고 치죠. 그럼 여기도 이런 애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만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수직 평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실까요? 네, 그 얘기예요. 기본 베이스 형태에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자, 세 번째. 서울과 부분 알파 베타의 교선 L에 평행한 평면 감마와 두 평면 알파이 각각 MN이라고 하면 그 MN은 역시나 평행하고 거기다 그것도 써주세요. 그 MN은 L과도 평행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거기 있는 그림을 대체하겠습니다.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는 밑에 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1번, 2번은 그림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근데 3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2번 선생님이 안 하는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림상으로도 약간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3번이 뭘 썼는지 보세요. 증명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선생님이 한 몇 년 봤을 때 증명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빈칸 넣기로 나오지. 얘네 보고 증명하라 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볼게요. 두 직선 MN이 평행하지 않고 P에서 만난다고 가정하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재에서. 이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귀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결론을 부정하고 거기서 모순을 찾는다는 얘기죠. 자, 결론이 뭐였죠? MN이 평행하다. 근데 MN이 평행하지 않고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럼 점 P는 두 직선 LN은 위에 있으므로 알파, 베타 위에 있겠죠. 왜요? 다시 M하고 N이 뭐라고요? 알파, 베타의 교선을 각각 MN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그림에서처럼 걔네들이 원래 만나는 거니까 그 교점도 알파, 베타 위에 있겠죠. 따라서 주점은 평면 알파의 교선 L 위에 있습니다. 이때 점 P는 감마 위에 있으므로 L과 직선 L과 평면 알파는 점 P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건 L과 감마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네, 어렵죠? 자, 그 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평면과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미 답이 밑에 써있지만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얘랑 평행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짝만 이렇게 지나도 안 만나요. 그럼 뭐야? 꼬인치에 있던 얘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랑 평행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얘랑 만나는 교선이 생겨야 얘랑 평행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 저 얘기니까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뭐라고 했지 아까? 낚시를 할 거예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가 이걸 맞다 생각하겠지? 라고 하는 거 자꾸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안 낚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헷갈려요. 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실하게. 자, 그게 나와 있어.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2번. 직선과 평면의 평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면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직선 L이 알파에 포함되며 직선 L과 그럼 베타는 평행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이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자, 다시 그림상으로 이런 겁니다. 평면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합니다. 그럼 이 위에 있는 직선 L은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얘랑 평행합니다. 얘는 평면이니까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선과 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주시면 된다고요? 주시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선생님 아까 뭐라 했죠?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면서 그려가면서 그림 확인하면서 기억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여러 번 봐야 된다고요.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만 이게 문제를 보기로 가나다 아니면 1, 2, 3, 4, 5 섞어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안 헷갈리면 다행이고요. 자, 두 번째. 평행한 두 직선 LM에 대해서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은 평행하다. 자, 무슨 얘기? 이번엔 반대로 가요. 여기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바닥에 얘를 포함하는 녀석이 하나 있다고 치죠. 얘랑 안 만나는. 이해했어요? 그럼 이 바닥이랑 얘랑 평행하죠.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빼놓은 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직선이고 이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얘랑 평행하다라는 말만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됐죠? 자, 평면과 평면의 평행이죠.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볼까요? 밑에. 자, 그 2번도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막 엄청 디테일하게 하지 않냐? 아까 얘기했죠? 잘 안 나옵니다. 증명은 거의 기하에서 써먹지 않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기하에서 증명? 할 필요 있나?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요. 나중에 필요하면 예시 드릴 때나 이럴 때는 보는 건 나쁘진 않지만 만약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증명될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긴 한 거의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최근 몇 년의 그 기출을 봤을 때 증명을 낸 학교는 내가 있잖아. 내도 못 낸다고 이렇게 빈칸 넣기 이렇게 빈칸 넣기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얘가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지. 그리고 이 파트에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내신 문제는 곧 알게 됩니다. 뒤에 더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결국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맞는다고 가정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평면과 평면의 평행입니다. 1번 볼게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직선 알파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LM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평면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에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이 평면과 평행한 이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게 LM이 되죠. LM. 다시. 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두 직선. 이 만드는 평면은 얘랑 평행하다는 거죠. 자, 아까도 결정한 거 기억나시죠?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게 만들면은 입니다. 요거는 증명을 한번 볼게요. 자, 맨 밑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지 않고 직선 n을 공유한다고 가정하자. 그림 되게 웃기죠? 봐요. 이렇게 와서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한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때 직선 n은 요게 n이에요. 직선 n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평면 알파 위에 있죠. 맞아요? 요걸 알파라고 요 베타라고 이렇게 여기 위에 있죠. 맞아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M과 알파는 뭐예요? 평행하죠. 그 위에 조건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M. 그러니까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해요. 근데 6원 교선이에요. 이게 되셨나? 6. 그런데 세직선 LM에는 모두 베타 평면 위에 있으므로 L과 N 평행합니다. 다 다시 봐봐. 아까 우리 여기 했던 거야. 이거 쓰는 거야.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얘는 이 위에 있는 평면이랑 얘랑 평행하죠. 다시 얘랑 평행하죠.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봐요. 자, 이번에는 L하고 알파가 평행하고 M하고 알파가 평행인데 LM은 만나지 않는데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볼게. 다시. 얘랑 평행이에요. 그럼 얘랑 평행한데 얘는 여기 있죠. 그럼 얘랑 안 만나죠. 얘랑 안 만나죠. 다시. 맞잖아. 여기 위에 있는 직선이 여기 있는 직선이랑 만날 수 있어? 못 만나잖아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다시. 얘랑 평행해, 얘랑 평행해. 근데 얘는 이 위에 있어. 얘랑 안 만나고 얘랑 안 만나지. 근데 얘는 어디 있어? 베타 위에도 있지. 그럼 얘랑 수직이고, 아니,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죠. L이랑 N이랑 평행하고, 여기 M이랑 N이랑 평행하다고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Y. 같은 평면상에 있는데 안 만난대. 그럼 평행하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라서 그런 거야. 지금 생각하는데 저게 말이 되나? 그 맞아요. 무슨 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L과 N이 평행이고 이것은 L과 N이 한 점 P를 만난다는 조건이 무슨 일입니다. 자, 다시 봐봐. 세개 직선이 한 평면 위에서 평행해. 그럼 얘랑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같은 놈이거나. 그렇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며. 무슨 일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선이 한번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2번으로 갈게요. 서로 다른 세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당연히 나머지 두 평면이 평행하겠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직선이랑 똑같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진짜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3번을 보세요. 이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자, 3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평면 위에 위치하는 4점 A, B, C, D에 대해서 선분 A, B, B, C, C, D, D, A의 중점을 각각 E, F, G, H라고 했을 때 사각형 E, F, G, H가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하시오입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평사임을 증명하려면 뭘 보여야 됩니까? 마주보는 대변끼리 평행하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아니면 마주보는 대변끼리 평행하고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맞아요? 기억하셨죠? 돼요? 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4점이 있습니다. 그럼 걔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짠짠짠 짠짠 이렇게. 이게 지금 같은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만 더 누울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 녀석이 있다고 치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닥이고 안 쓰는 종이 없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잘 적어야 돼. 됐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쪽 강의실로 가야 돼. 이렇게. 이해했어요? 점이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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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 이렇게.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죠? 괜찮아요? 여기 평면 하나, 여기 평면 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도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여기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뭐, 좌표 A, B, C, D라고 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여기 A, B, C, D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거기 봐. A, B와 B, C와 C, D와 D의 중점. 여기 중점. 여기 하나 잡고요. 여기가 E. 그 다음에 여기가 F. 여기가 G. 여기가 H.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그럼 이 사각형이 뭐다? 형사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쪽 삼각형을 떼올게요. 여기 A, B, D를 떼올게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랑 여기랑 평행해요? 다시. 선생님이 A, B, D를 이렇게 떼올게. 이렇게 떼온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떼올게. 직각 아니어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D야. 이렇게 떼어갔어. 근데 여기가 이렇게 결정되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은 E랑 H가 되면 평행해요? 이렇게? 맞죠? 많이 졸려? 좀만 참아. 조금만 더 하고요.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되죠?
반띵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이가 2a면 이게 a가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끝나면 이 밑에 있는 것도 갖고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펼칠게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해요. 여기가 F고 여기가 G면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2A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A겠네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그리는 요 사각형은 평사가 되죠. Y. 얘네들이 뭐가 되죠? 얘네들이 평행하고 얘네들이 평행하니까 평행하고요. 심지어 길이까지 같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평행하고 두 길이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괜찮을까요? 이게 공간적으로 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뭘 많이 하면 그렇게 떼와가지고 평면에 놓고 떼와서 평면에 놓고 문제 풀어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이번에는 평행이 아니라 수직입니다. 수직은 좀 더 할만할 거예요. 근데 평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증명보다는 명제를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많이 졸린가 보네. 조금만 도와보실게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 얘들아 니네한테. 왜 그러냐면 잘 봐. 그래. 평면 위에 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같은 평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잘 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어떻게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직선이 이 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뚫고 지나갈 수는 있죠. 평행하면 당연히 이루는 각이 뭐겠어요? 0이겠죠. 그거 말고 이루는 각.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가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와서 이렇게 박아버리던가 이런 각을 세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이렇게 꼬인 위치가 있어. 그럼 어떻게? 얘가 만드는 평면이랑 얘랑 평행하게 만든다면 이렇게 내려서 각을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말은 쉬운데 문제로 가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꼬리 위치에 있는 경우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리고 뭐다?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는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봐. 선생님이 뭐 물어볼게. 이제 더운 건 좀 덜 더워졌지? 아직 더워요? 괜찮지? 근데 왜 시원해지니까 졸리는 거야? 자, 에어컨을 끌까?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질문. 질문이 이거야. 얘들아, 이거랑은 이루는 각이 얼마야? 90도겠죠. 얘가 있잖아. 얘가 일로 넘어오면 돼. 이쪽으로 오면 돼. 이동하면 돼. 그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 얘기? 오케이. 그 얘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봐요.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건데 그럼 얘랑 수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자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한 직선과 수직이면 끝나냐라는 거 안 돼요.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무조건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 잘 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비스듬히 한 직선만 수직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가능하죠? 얘만이면 얘랑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각이 생겨버리는데 이게 직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책에도 여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직선의 링이 알파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죠.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거에 써요. 2개 이상. 자, 직선 L과 선형 알파는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L과 알파가 수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를 수선해봐. 이건 다 기억나시죠? 2개 이상만 되면 여기 밑에 써있죠. 아, 써있네. 아닌가? 그 얘기는. 자,
2번 보세요.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한 점에서 만나고 이걸 지나는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닫은 두 직선 M, N과 서로 수직이면 직선 L과 알파는 수직이다. 네, 맞죠? 두 개죠. 두 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두 개만 돼도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평면, 원래 이 평면을 이루는데 필요한 게 직선 두 개였던 거 기억나시죠? 점 세 개거나 직선 안에 점 하나였거나 아니면 직선 두 개. 만나는. 요 점에서 만나는 요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랑 수직이 되는 거죠. 평면 자체예요. 이해되실까요? 거기 보시면 증명이 남아있는데 뭐 이 증명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엄청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직선 L과 평면 알파에 대해서 L과 알파임을 보이려면 알파 위에 있고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직선 MN에 대해서 이거는 보입니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뭐요? 두 개. 직선 두 개. 그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삼수선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다음이 삼수선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걸 하기 전에 쉬었다가 할게요. 삼수선은 우리가 맨정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좀 깨고. 자, 봐봐. 그럼 이 얘기는요. 우리 지금 요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참고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보세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럼 얘랑 수직이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직선이랑 수직이어도 돼요. 왜지? 좀 전에 설명했잖아. 얘를 이동시켜, 옆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켜, 옆으로 이렇게. 같은 평면상에서. 그럼 얘랑 수직이면 되죠. 얘도 이동시켜, 이렇게 이동시켜. 이거 수직이면 되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만나지 않고 다시 이 점을 만나지 않아도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두 직선이랑만 얘랑 수직이면 무조건 이 평면이랑 얘랑 수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만난다는 얘기 없잖아요. 참고에. 맞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오케이? 이해했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이걸 보이려면 평면 알파 위에 있고 평행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직선 MN에 대해서 이거임을 보이면 된다. 거기에는 만난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 뚫은 점에 대해서 이제 직선 두 개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나머지 다른 직선 두 개 이상만 수직이어도 얘랑은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선생님에게?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너무 졸고 계셔서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3수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뭐죠? 자,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자주 나옵니다. 정사면체가. 이게 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힘들어요. 쉽진 않습니다. 정사면체가 나오는 순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고 까다로워지긴 합니다. 자, 정사면체 모서리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요. 알 겁니다. 이렇게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 A고요. B고 C고 D고 이런 형식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 그대로 정사각형이 내려오고 이쪽에 M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겠죠. 바닥에다가 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 BCO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BC가 BC랑 뭐랑 네, 평면 A, M, D입니다.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A, M, D면 이 녀석입니다. 요렇게 이 녀석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보이면 돼요. 자, 일단 삼각형 A, B, C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고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A, B, C가 밑으로 이렇게 중점을 내리면 여기가 M이죠. 여기 직각입니다. 맞아요?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바닥에 있는 거 볼게요. DBC를 보세요. DBC.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정삼각형인데 여기가 D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점 M 형태로 내리면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도 직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BC랑 AM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BC랑 DM이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AM과 DM이 만드는 평면이 AMD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개면 보이면 된다 그랬죠? 삼각형 BC가 삼각형 AMD와 수직이 되고 AMD를 포함한 평면과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2번 보시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C가 뭐랑요? AD랑 수직이랍니다. 그럼 고민 안 해도 되죠? 왜요? 지금 방금 AMD에 평면 AMD랑 BC랑 수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C랑 AD도 수직이 되겠죠? 그 위에 있으므로. 괜찮을까요? 네.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이게 생략이 되는 거야, 얘들아. 1번이 생략이 되고, 야, BC랑 AD랑 수직이야. 이걸 보여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우린 뭘 보여주면 돼요? 이 평면이랑 수직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네. 넘어갈게요, 5번으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뭐 아마 대부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BE와 B가 많이 나오네요. B가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대각선 BE와 그 다음에 CG가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예요? 얘를 일로 옮기세요. 아니면 B를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요. 몇 도? 네, 45도겠죠? 괜찮나요?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1번은 45도. 자, 2번 보시죠. BE와 AC입니다. 이렇게. 요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조그만한 거 하나 선생님이 그릴게요. 잘 봐요. 조그만한 정육면체를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서 지금 우리가 얘랑 지금 선생님이 저기다 그린 게 얘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안 옮겼어도 되겠구나. 뭐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면 되죠.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몇 도예요? 얘네들 이루는 각이? 60도예요? 됩니까? 왜요? 자, 대각선을 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야? 얘 만약에 한 변이가 1이야. 여기 루트 2죠. 여기도 루트 2고 저쪽에도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모양상으로는 세 개가 생각보다 별로지만. 괜찮으세요? 그래서 60도가 됩니다. 자, 요런 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던 공간이라는 건. 자, 직선 AB랑, 그 다음에 B, 또 B네요. 여기 있죠. 맞아? B는 계속 나오네? AD가 뭐예요? AD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 이쪽으로 옮겨오면 되죠, 이렇게. 질문. 몇 도요? 20도죠? 괜찮나요? 네,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에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두부를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잘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자, 삼수선을 정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정사형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간좌표를 하니까 할 수 있으면 좀 더 하고. 자, 삼수선의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수선이라는 건 그럽니다. 수선이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수선이면 여기도 수선이야. 얘 2개의 수선이면 여기 수선이야. 라는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자, 거기 무슨 상황이냐면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피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평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죠? 여기 P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바닥으로 수선을 하나 내릴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직선이 하나 L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 직선에다가도 수선을 하나 내릴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이 바닥이랑 수직이겠죠. 이렇게. 저 3개의 수선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보통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하고, 뭐야? 여기 O라고 했구나.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 3개의 수선 괜찮을까요? 요거를 살짝 바꿔. 여기를 이렇게 주고, 여기 이렇게 주고.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잘 봐요. 선생님이 일단 적을게요. 1번은 자, 거기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PO랑 바닥이랑 수직이야. 그리고 AND 그 다음에 OH랑 L이랑 수직이야. 그러면 PH가 L이랑 수직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봐봐, 수선이 3개 있지. 얘랑 얘가 헤어 있지. 위에 2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야. 라고 하는 게 함수선이에요. 잘 봐. 보세요. 자, PO가 이 알파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이랑 다 수직이겠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O가 L이랑도 수직이라는 얘기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수직이야. 근데 이 L이 알파 위에 있잖아.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괜찮아요? 그럼 얘랑 섞어봐. 우리 좀 전에 했어. 봐봐. PO가 L이랑 수직이야. OH 얘랑 수직이야. 그럼 이 삼각형이 이 2개에 의해서 삼각형 뭐야? POH 얘가 L이랑 수직이야. 맞아? 다시 뚫고 지나가는 녀석이 이 평면이랑 수직이야.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L과 수직이지. 자, 얘랑 L이 수직이고 얘랑 L이 수직이야. 얘랑 L이 수직이고 얘랑 L이 수직이야. 그럼 요 삼각형이 만든 평면이랑 요 L이랑 수직이지. 이 얘기야. 근데 이 삼각형 위에 뭐가 있어? pH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지.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이게 돼.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똑같이 가. 여기 똑같아. PO가 L이랑 알파랑 수직이야. 얘랑 자리 바꿔. PH가 L과 수직이야. 그러면 OH랑 L이랑 수직이야. 맞지? 이거잖아, 두 번째가. 자, 잘 봐. 똑같아. 다시. 얘가 PO랑 L이 수직이지. 이 위에 있는 거니까. 다시. 얘네들이 합치면 다시 또 뭐가 된다고? 삼각형 POH가 L이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니까 맞지? 1번, 2번은 공통이야, 그래서. 근데 3번에서 낚이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 그냥 외우면 돼. 문제는 뭐냐면, 이 삼수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못 풀어. 자, 3번째 거 보세요. 조금 이상해. 그럼 선생님, 얘네 둘이면 얘겠네요. 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야. 조건이 부족해. 그래서 봐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조건이 3개야. 맞지? 첫 번째 조건이 3개야. 자, 다시. PH가 L이랑 수직이야. 요 녀석. 요거. 그지? 여기 있는 거 하나 가져왔어. 그 다음에 OH도 L이랑 수직이야. 원래 이거죠. 봐봐. 1번, 2번이 3번이야. 1번, 3번, 2번이야. 그럼 2번, 3번이 1번으로 가야 되는데 조건이 부족하다고. 왜게? 잘 봐. PH가 얘랑 수직이야. 그 다음에 OH도 얘랑 수직이야. 이해했어? 근데 얘가 갖고 있는 평면이 위에 있는 애가 얘 삼각형이야. 요 변이란 말이야. 얘랑 바닥이랑 수직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지금 직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선생님 이해했나? 아까 뭐라 했어? 직선이 평면이랑 수직이라면 2개는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 둘 가지고는 뭐만 되냐면 얘네 둘 가지고는 PO가 L이랑 수직이다 이거밖에 못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맞죠?
이해했나요? 다시. 이 두 개 갖다가 뭘 할 수 있냐면, 야, 얘랑 얘랑 수직이래. 얘랑, 예, OH. 이거랑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이 삼각형이, 선생님 똑같이 쓸 수 있어. 자, 삼각형. POH가 L이랑 수직이야.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아, 그럼 PO가 L이랑 수직이네? 이거 하나 가지고 알파랑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직선이 하나잖아. 하나잖아. 그래서 뭐가 추가됐어? 그치? 요게 추가됐어. 요거랑 요게 추가된 거야. 이거 뭐라고 써있어, 거기? OH가, PO가, OH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아, 두 개네? 그럼 결론적으로, 오케이. 그럼 PO가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삼순선을 예전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 증명하라가 아니라, 삼순선의 정리 3개를 적어라가 있었어. 이 그림을 주고. 오케이? 선생님이 이해했나? 이 그림을 주고 삼순선의 정리를 적어라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두 개는 잘 외워, 애들이. 이걸 빼먹어서 틀려. 이걸 빼먹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직선이 평면이랑 수직이려면 무조건 두 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추가 조건. 그래서 얘를 기억해달라. 아니, 되실까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6번처럼 나와. 뭐야, 삼수선생이 미친 듯이 배웠는데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야? 네, 이게 나와. 자, 보세요. 보세요. 시험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한 게 나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잘 봐요. 저기 있는 그림이랑 비슷해. 여기 P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림이 완성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 잘 봐. 모양이 되게 이상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알파에다가 수선을 하나 내렸어. 거기가 5야. 그래? 여기다 이렇게 수선 내렸어. 여기가 5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5에서 평면 알파 위엔 선분 A, B에 자, 여기 A랑 B가 있어요. A랑 B의 선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수선을 내린 거야. 여기도 이렇게 수선 내리고 이렇게. 괜찮아?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끝! 한 다음에 OP가 2래. 너무 길다. 얘가 2래. 그 다음에 OH가 2루트 3이야. 이거 봐.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잘못 꼈어. 여기가 H. 그 다음에 AP가 5야. 여기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간 거야. 이게 5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AH가 얼마야? 이 길이를 물어본 거야. 오, 갑자기? 그럼 여기다 우리 선 하나만 더 그으면 돼. 요렇게. 그럼 얘가 여기랑 직각이겠지. 이렇게. 이게 삼수선 정리잖아. 방금 한 건. 맞죠?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푼다라는 거. 이거 삼수선 정리구나라는 것만 알면. 자, 그럼 끝났네. 이게 2개 2루트 3, 여기가 4지, 그럼. 얼마야? 그럼 3이잖아, 끝. 삼각형 둘이 보이죠? 이게 직각삼각형, 2, 4, 여기도 직각삼각형, 5, 4, 3, 이렇게. 이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요것만 눈에 보이시면,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아니다. 밑에 있는 것도 되게 쉬워. 넘어갈게요. 요거 지워도 되지? 6번? 7번으로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얘들아,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왜? 너무 삼수선이잖아. 그냥 딱 보기에도, 야, 이건 삼수선을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이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다른 형태의 도형에서 우리가 삼수선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7번 보세요. 자, 거기 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하나 있어. 이렇게 주 긴 거. 이렇게 긴 녀석이 하나 있어. 이렇게. 모양이 조금, 이렇게. 그게 너무 싫었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C, D, E, F, G, 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에. 자, 그래서 길이를 보시면 여기가 1, 그 다음에 높이가 2,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G하고 I의 길이, 여기가 I래. 이렇게. 이 DI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잘 봐. 여기가 수선이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면 직각이겠지. 이게 마지막 직각인 거야.
얘가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니까 여기도 직각이구나라는 거. 그렇지? 여기가 밑에가 직각이라는 게 마지막인 거야. 이게 증명이 됐고, 삼수선에 의해서.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뜯어서 먹어봐야 돼. 뜯어 먹어봐야 돼. 자, 그럼 나는 이 길이만 구하면 이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닥을 볼게요. 바닥을 한번 봅시다.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내려온 게 여기가 H고 여기가 I라는 거죠. 여기 직각으로.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자, 이 길이 구할 건데, 자, 질문 이 길이 얼마야? 루트 10인가요? 피타고라스에서?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얘들아, 이거 알지?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같은 거 알지? 삼각형 넓이를 사용하시면. 맞아요? 왜 루트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가져오자, 노란색. 노란색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색 가져오면, 자, 여기가 D, 여기가 H, 여기가 I. 여기가 요거, 여기가 E.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죠?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모양이 한눈에 안 들어오면 뜯어서 새로 만들고 뜯어서 새로 만드세요. 비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편할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이라이트 3개인데 삼수선 정리, 지금 하는 이명과 그 다음에 정사형. 이 3개를 완벽하게 하시면 공간도형은 거의 다 마스터한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는데? 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맞아? 틀려? 이게 많이 나오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게 많이 나오고 계산하는 문제는 이 삼수선과 이면각과 정사형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난이도는 학교별로 좀 다르겠죠. 자, 이면각입니다. 이름이 이면각이지만 얘도 도형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써있죠. 그림 나와 있는 거지. 걔 이름이 이면각이야.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진짜 이거야. 이게 이면각이야. 이렇게 되는 거. 괜찮을까요?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선 하나를 두고 하나를 계속 평면이야. 지금 우리는 잘라놓은 걸 쓴 거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내가 딱 직선도 이렇게 원래 쭉 가는 건데 내가 여기까지만 쓰는 거고 평면도 요만큼이 있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건데 그만큼만 잘라서 쓰는 거니까.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걔 말고 좀 다른 애를 하나 그릴게요. 약간 이런 거야, 이면각이라는. 이렇게 되는 평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평면이 하나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여기도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 이루는 각이 이면각의 크기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저렇게 안 주거든. 삐딱하게 줄 거야. 여기 그림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걔는 약간 옆에서 받고 선생님이 여기 약간 앞에서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 있는 요 공선 교선이 있죠. 교선. 요걸 이면각의 변이라고 한다. 변. 이게 변. 얘네들은 이면각의 면. 이렇게. 이름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각의 크기. 선생님이 얘기한 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림과 같이 두 평면이 만나면 4개의 이면각이 생기죠. 두 개는 공통이죠. 똑같으니까 각이. 그죠? 생기는데 그 중에서 크기가 크지 않은 한 이면각의 크기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우리 옛날에 직선할 때 이렇게 직선 두 개면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뭘로 했냐? 예각으로 했잖아. 이렇게. 요걸로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작은 각이 이면각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기하를 할 때 여기에다가 삼각함수 생각보다 많이 안 넣어요. 그러니까 대수에 나오는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 활용이라던가 사인 곱식, 코사인 곱식 생각보다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중등에 있는 각의 크기를 그대로 쓰죠. 여기 파이 쓰는 거 봤어? 안 썼잖아. 아까 30도 막 60도 45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호도법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웃긴 건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나는 넣을 거야 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문제에는 삼각함수 활용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저분한 건 코사인 법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인 법칙 안 들어가고 코사인 법칙이 들어갑니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 3학년들이 보는 기하 선택에는 들어가 있어요. 삼각함수가 조금씩.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이게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수능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선생님이 하실 때 만약에 쓰는지 안 쓰는지를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대신 그냥 삼각비 정도는 쓴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해했죠? 그냥 기본 중등에서 갖고 올라온 건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금 원래는 생각해봐. 여기 인명각의 크기를 원래 예각만 했어? 아니잖아. 우리 만약에 삼각함수로 가면 중각도 하잖아요. 맞죠? 뭐 180도 아니라 135도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이해했죠?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직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뭐가? 정사면체가 줄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직립면체나 정립면체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정사면체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정사면체를 지금부터 우리가 외울 거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한번 정의하면 외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외우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 이거 할 거예요. 하면서 각 두 개를 알려줄게요. 근데 우리 이걸 외울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정사면체를 살짝 비틀어요. 정사각분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이해했어요? 정사면체는 바닥도 정사각형, 정사각 똑같은 거 4개를 붙인 거잖아요. 정사각분은 뭐예요? 바닥이 정사각형이에요. 거기 옆에 정삼각형 3개를 붙인 거예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럼 얘기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걔도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가면 걔가 나올걸요? 여기 말고 정사형이나 연습 문제 가면 나와요. 여긴 없네? 다행이다. 여긴 없네요? 아, 있어요. 연습 문제 207번. 이런 거. 근데 얘는 쉬운 거네요. 뒤에 있네. 정사형은 역시 있습니다. 정사형에는 역시 필수 예제 12번 있죠? 선생님 말대로 정사각불. 네. 사각불.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대신 우린 지금 정사면체를 하나 외우고 가겠습니다. 한번 뜯어 먹어 봅시다. 자, 이렇게 A, B, C, D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삼각형 ABC 이쪽 면이랑 이 바닥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요게 몇 도야? 이거 구하고 싶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를 M이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게 쉬워요. 진짜 정말. 왜? 아니 생각해봐. 자,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없죠?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를 그냥 1로 잡을게요. 아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2로 잡을게요. 2 이렇게. 전부 다. 그러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루트 3이죠. 여기 루트 3이죠. 끝났잖아요. 루트 3, 루트 3, 2 이렇게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코사인 법칙을 안 쓴다라는 가정하에 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잖아요. 봐봐, 끝났잖아.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났죠.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만 떼올게요. 괜찮아요? 자, 저 삼각형만 이렇게 떼우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자, 살짝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가 더 길지. 아이씨. 이가 더 길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D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봐야 되나? 여기서 만약에 이 바닥에다가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 이게 바닥에 뭐예요? 무게중심이에요. 위에서 봐봐, 위에서. 이걸 위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보여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보여. 그래서 여기가 D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요 위에 A가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길이가 전부 다 같죠. 네, 저기가 무게중심이면서 내심이면서 외심이죠. 정삼각형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봐요. 이게 루트 3이죠. 요게 2고요. 이게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2대1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우리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러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요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각을 베타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외워. 코사인 알파는 이거분의 이거라서 3분의 1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이거분의 이게에서 3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는 계속 써먹을 거예요. 정세문체에서. 기억해 놓으면 편합니다. 정세문체에서 이거 안 바뀌어요. 맞잖아요. 선생님이 길이만 비율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절대 안 바뀌니까 이거 두 개는 그냥 외우고 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3이 3번 나온다라고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 3분의 1, 하나 3분의 루트 3 이렇게. 이거 외우면 선생님이랑 이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높이 구하는 것도 괜찮죠? 할 수 있죠. 높이 구하는 외웁시다. 외운다고 했다라 분명히. 9번으로 갈게요. 하나 더 외우세요. 여기서 바닥으로 내리면 여기가 뭐다? 무게중심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좀 이따 정사용할 때 필요해. 그래서 기억해 놔야 돼요. 이따 또 물어볼 거야. 9번으로 갈게요. 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9번 여기다 풀자. 자, 직선 L2 평면 알파와 수직일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 베타는 알파와 수직임을 VCO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앞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임의응각이 아니라 이거 수직관계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왜 자리가 잘못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보세요. 왜 여기 나와? 뭐 이명각이라도 상관이 있긴 해요. 자, 거기 보시면 직선 L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직선 L이 이렇게 뚫은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뚫은 애가. 알파고 얘가 L이고 이렇게 뚫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L을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 베타는 요거 베타 아무거나는 전부 얘랑 보다 수직임을 VCO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교선이 생기죠. 이렇게 교선이 생기죠. 교선을 우리가 LM이라고 합시다.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또,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가 수직임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랑 뭐가, 수직임을 보인다. 라는 거니까. 얘, L과 M의 교점이 있죠. 여기 우리가 만약에 P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 L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더 그립시다.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이거를 N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L은 요 M이랑도 수직이고 N이랑도 수직이죠. 그죠? 그러면 요 L과 요 알파는 원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요 N이요. 요 N이 M이랑도 수직이고 L이랑도 수직이죠. 원래 L은 처음에 줄 때 알파랑 수직이라고 줬어요. 맞죠? 그러면 요 N이 요 M과 수직이면서 평면 위에 있는 거 잡은 거예요. 그럼 얘가 M이랑도 수직인데 M이 베타 위에 있죠. N이 L이랑도 수직이죠, 그럼. 이해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니까 지금. 그럼 N이 L이랑도 수직, N이 M이랑도 수직이면 N이 베타랑 수직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보여줘도 상관없나? 그건 맞고 L하고 M이 수직인 건 맞고 평면이랑 수직이니까 삼수선을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얘가 여기 나오는지?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M의 수직인 걸 그으면 평면끼리 수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데 이명각이니까 맞군요. 자,
선생님이 거꾸로 설명했어요. 미안요. 앞에 거라고 생각하고선 다시 설명할게요. 요걸 적지 말고요. 요 L이, 요 N이 알파 위에 있고, N이 M이랑 수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가 수직이라고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N을요. 맞죠? 그러면, 이 M과 N이, M하고 N이 알파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L이랑 알파랑 수직이면 이 위에 있는 직선인 L이랑 N도 수직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준 게 얘가 수직이라는 걸 보인 거면 얘 L이 요 교선의 수직이다라는 거와 요 N이 요 교선의 수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면각이 생기죠. 그 이면각의 크기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수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 문제는 그렇게 쓸 일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연습 문제 중요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 194번 같은 거예요. 194번 같은 거. 특히 이면각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문제는 요겁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여긴 없고 한번 풀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정사형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나가고 뒤에 건 잠깐 설명만 하고 말 거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가 4개야? 3개야? 4개야. 풀 시간 드릴게요. 하고서. 자, 정사형 보시죠. 정사형이라고 하고 옆에다가는 이렇게 씁시다. 그림자. 쓸게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바닥에 평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차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빛이 위에서 이 평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점은 바닥으로 내리면 이 점으로 그림자가 생기죠.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평면도 바닥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었다라고 치면 이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삼각형의 그림자를 만들게 됩니다. 뭐 원도 마찬가지, 도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도형들을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면 알파 위에다가 그림자를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게 다예요. 이 정사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다가 뭐 P라고 하면 P'라고 쓰고요. AB라고 하면 여기 A-B' 약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씁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사형의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으로의 정사형이면 항상 이 떨어지는 빛이 무조건 얘랑 수직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역이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런 형태들 문제를 우리가 풀 겁니다. 근데 그럼 정사형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하죠. 자,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A하고 B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를 바닥에다가 정사형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B'가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있고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길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얘가 요 바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잘 보면 이게 얘를 계속 이렇게 이어봐. 이렇게 이어서 갔다고 치고 여기를 계속 이으면 요 각이 생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직선 AB가 평면과 이루는 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요 각이랑 같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AB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됩니다. 그게 정사형의 크기, 길이 이렇게 결정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AB 직선이 이렇게 쭉 가서 평면이랑 만나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원래 이만큼인데 얘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가. 여기 바닥이랑 이렇게 이어져서 가요.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 거야. 요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각이랑 똑같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요 길이를 구할 때 요 길이를 구하겠다니.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돼요? 그럼 요것도 됩니다. 여기에 약간 요런 애가 있었어. 사원이라고 해도 돼요. 요런 원 모양의 평면이 있었어. 근데 얘가 요렇게 단면을 잘랐을 때 요게 요렇게 와서 요렇게 이루는 요 각이 똑같이 세타야. 그럼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만든 요만한 넓이가 또 생긴다고 해요. 여기를 S라고 하고 여기를 S-라고 하면 S-의 넓이도 이 S 넓이의 코사인 세타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될까요? 정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적분을 배워야 이해가 되는 건데 얘랑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선들이 쌓여서 넓이를 구한 거를 생각하면 그 선들이 이렇게 바닥에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그럼 넓이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뭘 것 같아? 얘가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국어나 도형이야. 그러니까 공간 도형이야. 그럼 그거의 단면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라거든요. 뒤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어. 잘 봐. 글쎄요. 바닥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원기둥을 이렇게 눕혀놔. 이렇게 눕혀놔. 이렇게. 빛이 이대로 떨어져. 조금만 더 길게 쓰자. 왜냐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바닥으로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물론 당연히 여기 통과하는 선이랑 바닥에 이루는 면의 요각이 세타야. 당연히 여기 반지름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요런 단면이 있고 여기도 요런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을 지나는. 그럼 여기 면은 요 면은 요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반원 형태의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리자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쪽도 반원 형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중간면 있죠. 이 중간면은 위에서 봤을 때 긴 거란 말이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요면 따르고 하고 요면 따르고 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떨어져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요 단면 있지. 요 단면 있지. 요 단면은 요 노란색 단면이 요로 떨어질 거 아니야. 이 단면은 요 코사인 세타랑 각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봐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세타랑 똑같아. 이렇게. 맞지? 근데 요 옆면 있지. 요 노란 면. 요 면 있지. 여기 동그란 요 면 있지. 요 면이 요로 떨어지잖아. 얘는 반대각이야. 각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해했어? 얘가 이렇게 나이 서 있는 거잖아, 지금. 돼요? 그럼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요 면으로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요게 다릅니다. 요게. 다시. 자, 여기 노란색은 요각이랑 요로 떨어져, 노란색이. 그러면 요각이 요렇게 내려와서 요각으로 떨어져서 요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세타면 저것처럼 풀면 돼요. 그냥.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죠. 요게 되겠죠? 괜찮아요? 근데 요 주황색은 요쪽으로 돼 있단 말이야.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봐봐. 이렇게 비스듬히 돼 있잖아. 이렇게. 근데 얘는 이 직선이랑 각을 이루는 게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떨어지는 이 각은, 이렇게 떨어지는 요 각은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단면만 딱 봤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각이 있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잘라서, 여기 노란색은 이만큼이,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요만큼. 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노란색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직각이, 요각이랑 똑같죠. 하지만, 요 면이 떨어지는 각은 요쪽 각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 모양. 나중에 뒤에 가면 있을 겁니다. 너무 하리케인이 붙어 있나? 없네? 좀 더 어려운 문제일까 봐야 했나 봐요. 비슷한 것도 없네? 뭐야? 이거 뭐야? 네, 저런 형태의 문제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풀어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그 증명이 나와 있는데 104페이지에 정사형의 길이랑 정사형의 넓이에 대한 이 증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넓이다,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서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어렵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이게 또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드캐리로 넘어갔구나 내가. 예를 든 건데 10번 볼게요. 설명서 저쪽으로 한번 더 점점 가봅시다. 그리는 저게 있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서리 길이가 2인 등면체의 선분 AF의 선분 DHFB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 입니다. 이거 눈에 보여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잘 안 보일 수 있어. 크게 그려볼게,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를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사형이 이해가 돼도요, 눈에 안 보이면 어느 면에 내릴 거냐면 이쪽 면에다 내릴 거예요. 이 면에다 내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바닥이죠? 바닥인데 뭘 내릴 거냐면 AF를 내릴 거예요. 얘를 이쪽 바닥에 내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어디로 떨어질 것 같아? 야, 얘가 일로 떨어지겠냐? 아니죠. 이 중간쯤 떨어지겠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A-가 되죠. 이렇게 길이 똑같을 거고. 이거 보이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직각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지 저게 잘. 돼요?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얘 어떻게 보여주느냐? 나도 보여주. 선생님이 대걸 나왔는데 선생님 논문이 기하예요. GSP라는 GPS 말고 GSP라는 수학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종류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도형에다가 이제 수식을 집어넣으면 이 도형이 뜹니다. 그다음에 3D처럼 이렇게 마우스 돌리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뭔지 알죠? 그렇게 수업을 한번 선생님이 예전에 해봤어요. 내가 논문이 그거여서. 효율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선생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공간감각 있는 애들은 그걸 한 번 보고 나서도 다른 데다 적용을 하지만 없는 애들은 또 보여주려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것도 보여주세요. 얘는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은 되긴 하지만 공간감각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살짝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계속 보여달라고 합니다. 눈으로 봐야 하니까. 선생님 아까 뭐라 했죠? 내가 상상해서 내가 그릴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이해하셨죠? 괜찮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여기가 2 루트이니까 여기가 루트이겠죠? 여기가 2고요. 이 길이 구하실 수 있죠?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지름의 길이가 12, 이렇게 커.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긴 녀석을 하나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지면, 밑면과 30도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밑면과 30도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밑면과 30도를 이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통과한 면이랑, 통과해서 이렇게 바닥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게 30도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요렇게 모양이 생기죠. 괜찮을까요?
이 타원, 이게 타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타원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지금 우리 기하에서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옛날에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안 합니다. 타원입니다. 그럼 타원의 뭘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의 넓이는 항상 정사형을 사용해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그치? 내가 여기가 S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S-가 됐죠. 거꾸로. 근데 원래 S-라는 게 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한 거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144파인가요? 그쵸? 아니지. 지름이 10이구나. 36파이겠죠. 그래서 S는 코사인 30도분의 S- 즉 36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거꾸로 뒤집어낸다. 이해했나요? 여기로 바닥으로 정사형으로 내린 게 요거니까 얘를 구할 수 있으면 역으로 얘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오케이? 나중에 저걸로 문제를 되게 많이 풉니다. 자,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놈이 나옵니다. 선생님 얘기했었던 사각뿔. 여기는 근데 아마 이해되시면 진짜 금방금방 풀 거예요. 문제가 되게 어렵진 않아요. 자, 12번 보자. 풀 시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에 사면체가 아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사각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면이 전부 그러니까 바닥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렇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 4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정사각뿔인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질문. 삼각형 ABC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형 ABC와 평면 BC, DE의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바닥으로. 이렇게 그대로 떨어질 테니까. 이거 보면 돼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닥 넓이 구하면 돼요. 얼마예요? 4죠.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바닥이. 이거 이해했나요? 네. 여기 위에가 바로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요. 요 면이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보면 돼. 위에서.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야?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A라고. A에서 그대로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B, C, D, E. 이게 위에서 보는 모습이죠. 요 면이라는 거니까 바닥으로 사는 거. 괜찮을까요? 그럼 문제는 2번이 되겠죠. 야, 그럼 이거야. 야, 이 옆면 A, B, C랑 요 바닥이랑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지. 요게 얼마야?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 되니까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처럼. 거기에 코사인 스타 골라줬으니까. 요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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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4, 2, 2 이렇게 되겠죠. 직각 A, B, C 이렇게 됩니까? 뭐 물론 해론의 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해론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뭐하러 그럽니까? 이게 얼마예요? 루트? 4루트인가요? 이렇게 되죠. 36, 30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넓이가 얼마예요? 이 넓이가 얼마? 8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 넓이 아까 뭐였죠? 4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가 8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했더니 얘가 4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4분의 루트 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높이 구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높이도 근데 금방 구해요.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하면 되잖아. 이거 어차피 2잖아.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걸 사용해서 구하셔도 되고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쉽지 않아요. 봐봐. 203번 볼래요? 자, AFC를 이 바닥에다 내린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 이거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러면 뭐예요? 그쵸? AFC의 넓이도 구하시고 바닥에 내린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각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했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봐봐. 여기는 뭐였냐면 각을 줘.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였잖아. 이 넓이를 내가 아는 거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그치? 이쪽 넓이 구하고 바닥 넓이 구해서 이 각을 구하는 거야. 이제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 넓이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고 그 사이 각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했나요, 선생님? 이 형태의 문제로 갑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거기 연습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공간 좌표 살짝 맛만 보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잠깐 넘어가서. 거긴 숙제 아니에요. 보기만 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날 수업하는 거 알죠? 내일 수업 없고 이번 주 목요일날 수업합니다. 내일은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이번 주 목요일날 2시에요. 2시? 예. 오시면 됩니다. 원래는 확통이랑 수업이 하려고 했는데 확통이 이번 주 목요일날 못 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확통은 다음 주에 하고요.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날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화, 수, 고대로 갑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 자, 여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우리가 이제 평면 좌표만 썼단 말이야. X축과 Y축만 있었어. 공간으로 오면서 좌표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내고. 진짜 그러기 싫었나 보다 오늘. 자, 이렇게. 저 구석탱이를 풀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탱이. 뭐야? 이걸 보통 우리가 X축으로 잡고요. 이게 Y축이고요. 바닥으로 내려버렸고 이게 Z축이 되는 이런 형태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저 세 개의 축으로 좌표를 Z좌표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만 했다면 이제 위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도 가능하다. 돼버린 거죠.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질문. X축, Y축, 즉 평면 좌표는 좌표평면은 평면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4개로 나눴습니다. 1, 2, 3, 4 분면. 기억나시죠? 이렇게 1, 4 분면, 2, 3 분면, 3, 3, 4, 4 분면. 맞죠? 괜찮아요? 그럼 몇 개로 나눌 것 같아요? 자, 두부를 딱 준비를 하세요. 직문연식 두부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번 자를게요. 손 잘 봐. 이렇게 잘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요. 몇 개가 되죠?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좌표축으로 전부 절단을 하면 8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 8개의 공간에서 우리가 놀 겁니다. 이제부터. 그럼 뭐가 어렵냐면 여기는 되게 간단했던 게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얘를 일로 옮기는 거. 안 어려웠잖아요. 일로 옮기는 거. 원점에서 옮기는 거. 이런 거 뭐 어려웠어요? 하나도 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어렵습니다. 좌표를 옮기는 거 자체 하나하나가. 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잠시간 하겠지만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다고 되고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러기 싫은 거야? 자, 여기 점을 하나 잡았다고 칠게요. 여기가 만약에 P에 A, B, C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XY 평면으로 뚝 떨어지면, 즉 XY 평면을 정상을 해버리면 여기는 A, B, 0이 되고요. 괜찮아요? 자, ZX 평면으로 떨어지면 여기는 A, 0, C가 되고 YZ면 0, B, C가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X축으로 떨어뜨리면 A, 0, 0이 되고 Y축으로 떨어뜨리면 0, B, 0이 되고 Z축으로 떨어뜨리면 0, 0, C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만약에 얘가 이 XY 평면에서 대칭인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요런 애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여기 뭐가 될 것 같아요? 뭐만 자, XY 평면이잖아요. 그럼 Z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기 대충 그리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기는 뭐예요? ZX 평면이죠. 그러면 Y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A, B, C가 돼요. 이렇게. 저쪽으로 넘길까요? 네. YZ 평면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기는 지울게요. 여기는 A, 아니죠. 마이너스 A, B, C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이쪽 여기 넘어가요. 왜?
그죠? 여기서 짠짠짠 넘어가요. 그럼 뭐가 바뀔 것 같아? 자, 여기 둘 다 바뀌었잖아. x축이면 x 빼고 다 바뀝니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자, y축으로 바꾸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리로 넘어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뭐가 되겠냐?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가 되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자, z축으로 넘기면 여기로 가겠죠. 여기. 요정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는 z 빼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럼 이걸 원점에 대해서 넘기면 다 마마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머릿속으로 와리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외우기는 되게 편해요.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얘를 XY 평면에서 대칭 이동했어. 뭐가 바뀌었냐? Z가 바뀌죠.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뭐가 바뀌었냐? X 빼고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거 대칭이면 걔 빼고 다 바뀌는 거예요. XY 평면이니까 X가 빼고 Z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머릿속에 이 좌표 공간이 다 쪼개지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안에서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115페이지에 써져 있는데 그림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앞에 문제를 좀 푸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3개인가? 빡신데? 네, 이거 목요일 2시까지 배우시면 됩니다. 됐죠? 푸세요. 한 40분 남았어. 풀 수 있어. 물어봐.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요.